이 시각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465원을 돌파했습니다. 2009년 3월 이후 처음이다라는 분석인데요. 26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환율은 장중 최고치인 1,465원을 돌파했습니다. 고환율로 인해서 증시자금 이탈 우려감이 계속되면서 국내 증시를 누르고 있다는 분석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정부가 내년 산업은행 등의 정책 금융기관을 통해서 총 248조 원에 달하는 자금 지원에 나섭니다. 특히 첨단 전략과 미래 유망 산업 등 5개 중점 전략 분야에 올해보다 17% 증가한 136조 원을 집중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인도 정부의 국내 조선소 방문 소식에 환율 효과까지 겹치면서 조선업종 주가가 상승폭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상장 이후 최고가를 기록하는 새로운 역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최근 인도 정부 관계자들이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 HD 현대중공업을 방문해 인도 조선업 육성을 위한 협력을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벤처커피탈 스팀브릿지 벤처스가 K-패션 포트폴리오를 확장했습니다. 작년에 마르디 맥크르디의 투자에 이어서 최근 커버낫 운영사 주주에 새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K-패션 브랜드들이 가파른 외형 성장을 잇고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는 분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도 국내 증시는 여전한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산타 랠리가 이어졌었는데요. 그러한 호조 소식도 우리 국내 증시까지 이어지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건요, 시장의 거래 대금이 급감하고 있다는 건데요. 우리 증시에 다양한 모멘텀들이 있긴 하지만 그 모멘텀 역시도 주가의 상방을 바라보기에는 부족해 보인다는 분석들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그래도 시장에 있는 재료들을 다양하게 분석해 보고요. 내년도 시장까지 예측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뉴지스 코너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은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님께서 함께 해주실 예정입니다. 시장을 보는 색다른 시각들 저희와 함께 누려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은 유튜브 톡에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당사 사칭한 피해 사례도 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감 시작까지 저희와 함께 촘촘한 전략들 챙겨보시죠. 마켓 쇼쇼쇼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 대응해 보시죠.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은 대표님 함께 해주셨는데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과 오늘도 저희 시장 잘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자,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 보겠습니다. 로봇과 AI, 신냉전 시대에 또 우리가 트리거로 떠오르고 있는 분야인데요. 최근에 또 로봇 관련해서 다양한 융합에 관한 이야기들도 나왔잖아요. 오늘 이 헤드라인 가지고 오신 이유들 같이 한번 좀 풀어보겠습니다. 로봇 관련돼서는 사실 시장에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뉴스와 이슈들이 지속 나왔지만 시장에서 올해 내내 반응은 그렇게 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조선과 또 만난다라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 소식은 모든 쪽의 기업들이 다 연결고리를 가져가는 건 아니지만 이 시장 자체 지금 조선에 굉장히 집중돼 있고 수급이 쏠려 있는 상황에서 조선 쪽에 로봇이 진출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시장에서는 좀 반길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많은 산업의 로봇은 사실 사람을 대체한 노동력으로 곽강을 받기는 했지만 머리로는 우리가 그래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게 산업에서 잘 적용이 돼서 이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진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더 그랬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조선과 만나서 앞으로 어떤 시너지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시장에서는 기대감 충분히 가져갈 수 있고요. 또 HD 현대 라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핫합니다, 시장에서. 너무 핫합니다. 네, 근데 HD 현대 3호가 또 협동 로봇을 도입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로봇 관련돼서 모든 종목들이 다 연결고리를 가져가는 건 아니지만 그와 관련된 연결된 종목들 흐름은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저희가 조선 쪽에 로봇이 대입될 수 있다는 건 시장에 나와 있는 재료이긴 하잖아요. 실제로 이제 어느 부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이게 실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지 계속되는 투자 포인트가 좀 될 수 있을까요, 대표님? 일단 용접 쪽. 근데 이제 용접이 사실 인건비로 따지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분야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불꽃도 좀 튀고 그리고 정교해야 되고 효율적으로 해야 되고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직결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람을 구하기도 힘들고 물론 금액적인 부분도 부담이 될 수 있고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근데 이 부분을 예전에 로봇 기술이라고 했으면 할 수가 없었겠지만 굉장히 로봇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이 부분이 진행이 될 수 있었던 건데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은 덴마크의 이제 유니버셜 로봇 워낙 세계적으로 유명한 로봇 기업인데 이 회사의 협동 로봇이 더 많이 쓰이긴 합니다. 그 남은 부분을 우리나라 뉴로메카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나눠서 이제 수주를 받게 된 건데 그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일단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런 쪽에 이제 일들을 대체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효율성 그리고 하루 종일 사실 로봇이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는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인건비가 차라리 낫지 않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로봇 기술이 발달을 하고 많은 기업들이 로봇 사업에 뛰어들면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특히 협동 로봇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건비보다 훨씬 효율을 가져갈 수가 있고 사람이 기피하는 분야도 계속 24시간 풀 가동까지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점으로 다가왔고요. 앞으로도 지금은 그렇게 큰 수요는 아니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수요가 올라갈 수 있겠지 않을까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장에 워낙 모멘텀과 재료가 부재하고 없죠. 예, 네. 항상 똑같은 이슈. 그러니까 뭐 자율주행 드론 우리 지금 트럼프 관련돼서 수혜주로 분류가 된 이후에 꽤 긴 시간 동안의 테마 성격을 가지고 계속 그 안에서 순환매가 나왔는데 이제 좀 피로도가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뭐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시원하게 상승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로봇주들이 좀 변화할 수 있는 트리거적인 작용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관심 있게는 보실만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로봇 테마가 또 계속되는 강세다라고 보기에는 오늘 시장에서 조금 무리가 있기는 하잖아요. 이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을까요? 로봇주들이 당연히 성장 섹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적을 보고 투자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협동 로봇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그게 실적 가시화가 되는 것도 중요해 보이는데 지금 시점에서 실적을 보고 로봇주를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런 모멘텀들만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지금 상황에 적합한 종목들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오늘 뭐 누료메카도 조금 상승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 관련돼서 자율주행 로봇 기업이기도 하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유통 기업인 클로봇,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와 관련된 조선 모멘텀 갖고 있는 기업과 또 자율주행이라는 지금 시장에 기대감이 좀 있는 쪽의 섹터랑 연결고리가 있는 뭐 클로봇 이런 종목들은 단기 시세 차익으로 좀 기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아무래도 실적이 R&D 비용이 로봇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 잘 없어요. 근데 뭐 삼익 THK라던가 로보스타 이런 종목들은 조금 실적이 뭐 흑전이라던가 그리고 대표적으로 인탑소 실적이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런 기업들 로봇 사업만 영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까지도 같이 하는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조선이 워낙 핫하고 조선이라는 키워드에 만난 쪽이라던가 자율주행 만난 쪽의 기업 보셔도 좋은데 이 부분들은 약간 단기성 그리고 내가 로봇의 성장성을 보고 뭐 성장주긴 하지만 실적까지 좀 길게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미 실적이 기반되어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좀 투자의 관점을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협동 로봇뿐만 아니라 사실 휴머노이드 로봇도 오늘 오픈 AI 쪽에서 소식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로봇 사업을 다시 재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M&A에 대한 이슈도 나왔는데 아직 기술력은 굉장히 부재하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회사는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유일하기 때문에 유일하죠. 거의 네. 그 부분 때문에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이제 로봇 쪽 올라올 때 재료를 막 찾잖아요, 시장은.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돼서 사업을 하는 곳은 이곳이니까 지금은 실적이 좋지 않아도 나중에는 이 사업으로 영위해서 실적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시나리오를 쓰는 투자자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단기 관점 그리고 중장기 관점 좀 나눠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가 또 로봇 테마 계속 또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어지는 헤드라인도 바로 한번 살펴보면서요. 시장 이야기 계속 나눠볼게요. 자, 오늘 두 번째 뉴지스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만 열심히 판 삼성전자. 사실 저도 이 소식 듣고 좀 그랬습니다. 마음이 네. 사실 삼성전자 제외하고는 순매수 동향이라면서요. 네, 이게 참 삼성전자가 사실 잘 가줘야지 우리나라 코스피가 굉장히 강한 시세를 네. 이어갈 수가 있고 또 삼성전자가 외국인의 매수세가 삼성전자에 집중이 되다 보면 우리나라 시장 자체 체질이 굉장히 좀 강력해지는 게 있는 게 이게 참 저도 굉장히 좀 아쉬운 헤드라인인 것 같은데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지 네.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지금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미국 관련된 정책적인 불확실성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중국 쪽의 기술 발전이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창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영 기업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밀어주는 게 너무나 강력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워낙 큰 손이다 보니까 한번 작정하고 밀어주면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DDR4도 아닌 DDR5에 대해서 양산을 할 수 있다라는 소식과 수율이 한 80% 정도 된다. 물론 삼성전자는 DDR5 수율이 한 8, 90% 정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격차가 좀 남아있긴 하지만 DDR5까지 중국 쪽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위협될 만한 그런 요소가 될 수가 있고 또 파운드리 쪽도 걱정이 되는 게 삼성전자와 지금 TSMC의 격차는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3위, 중국 기업 3위 기업이 또 격차를 엄청 줄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짝 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달가울 수가 없는 상황이고 HBM3 이 12단 연내 통과 여부도 우리가 계속 기대했는데 역시나 이 부분도 지금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으로 좀 아무래도 좀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대내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번에 실적 발표돼서 일각에서는 뭐 재료 노출이다. 이미 안 좋은 악재에 대해서는 다 노출이 됐다라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좀 걱정되는 부분은 이 방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는 뭐 저도 어느 정도 동의는 하긴 하지만 이번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동향을 좀 살펴보면 HBM 관련돼서는 굉장히 낙관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결과치 딱 놓고 봤을 때 D램은 역시 좋지 않았어요. 레거시 쪽 역시 좋지 않았고 그리고 PC 모바일 수요 부진은 여전할 것이고 내년 2분기나 돼야지 이제 좀 회복될 수 있다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긴 있고 또 그 충격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고스란히 받으면서 굉장히 그 다음날 큰 폭의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실적 발표 이후에 재료 노출적인 측면으로 다시 상승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승을 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인 흐름일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세부 품목이 좀 좋지 않고 또 HBM 쪽으로 진출을 올해 안에 못했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소화해낼지가 굉장히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반도체 관련돼서는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다라는 이슈 말고는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호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레거시 반도체 부진, 뭐 낸드나 디램 부진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 시장에 이미 많이 나온 그 내용이긴 하잖아요. 저희가 몇 달간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러한 악재들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들 것 같아요. 과연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일지 아니면 추가 하락이 있을지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시점에서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이제 차트를 보고 또 외국인의 수급도 보고 하면 이제 전 거래일 같은 경우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연속적인 부분 꼭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가격적으로 그리고 자리, 기술적인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나쁘진 않아요. 지금 사는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진 않지만 분명히 속도는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염두를 해둬야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월급 쪽에서 사는 주식이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예전에는 좋은 방향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유효하긴 하지만 우리가 마음가짐 자체를 삼성전자가 기술적인 부분을 뛰어넘어줘야 돼요. 지금 HBM 다음 세대 4세대 내기 나오고 있고요. CES에서 이번에 젠슨항이 8년 만에 기존
기조 연설을 합니다. 여기서 SK 하이닉스 최태원 회장과 만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더 긴밀하게 협력에 대한 이야기 할 거고 이번에 SK 하이닉스는 HBM3E 16단을 또 선보여요. 그럼 기술 격차가 또 벌어지는 것이고 이제는 HBM 다음 세대 4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SK 하이닉스는 자신감이 굉장히 뿜뿜합니다. 근데 삼성전자도 지난 콘콜에서 HBM3E보다도 4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냈는데 과연 이 부분에서 기술적으로 그러면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앞서가는 부분이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시장에 알려줘야지만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 수급이 아예 유입이 되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 수급이 유입됐고 그걸 끌어올려줄 만한 그런 트리거와 모멘텀이 있어야지 가는 건데 지금은 악재 해소 측면에만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라서 이젠 이거를 좀 변화해줄 수 있는 트리거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직까지 바닥은 조금 더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기술적인 어떤 공시가 나올 때까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CES 2025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이런 일정들 때문에라도 반도체 투톱들이나 반도체 관련주들 또 한 번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오늘 마음 AI가 또 상한가를 갔는데 맞아요. 갔잖아요. 차라리 소프트웨어 관련된 그러니까 어. 이번 2025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게 지난 2024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AI가 주인공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AI에 대한 성장성, AI 시장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거였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AI를 접목해서 어떤 기술을 선보여서 이게 수익화될 수 있는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들의 또 조금 더 1년 만에 진화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주제 AI라는 그 큰 틀 안에서 변화는 좀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게 시장에도 고스란히 반영이 돼서 미국 시장에서도 팔란티어라던가 엠러빈 이런 기업들이 시세 흐름 이어갔다라고 보고 있고 또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그동안 뭐 이스트소프트, 폴라리스 오피스, 한국학 컴퓨터 이런 종목들 시세 흐름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시장은 하드웨어 쪽이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지금 혁신적으로 AI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기업들이라던가 이제 돈벌 채비를 마친 기업들에 좀 더 주목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신기술 오늘 양자 컴퓨팅 관련돼서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 부스도 신설된다라고 하는데 오늘 초전도체 종목들이 네. 굉장히 시세가 네.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기술이라던가 그리고 AI를 통해서 수익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모델을 선보이는 쪽 이쪽의 시장은 좀 더 기대를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SK 하이닉스는 또 약간은 별개로 16단도 선보인다고 하고 또 엔비디아가 기조연설 젠슨 황이 이제 기조연설하면서 거기서 블랙웰이라던가 그리고 AI 가속기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 여기서 또 어떤 멘트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행방은 좀 더 갈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삼성전자에 관한 전략들 같이 잡아봤습니다. 이어지는 코너도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섹터 오늘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HD현대중공업 역사상 최고 신고가 달성했던 부분들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이슈들도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테슬라 주가에 도움을 줬다 현대차가 그런 이제 산타 선물이다라는 이야기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을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은혜로운 섹터 통해서 시장 한번 점검하고 오시죠. 은혜로운 섹터 이어집니다. 네, 은혜로운 섹터 장은희입니다. 지지부진한 시장 속에서도 계속해서 강세 보이고 있는 쪽이 바로 조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도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죠. 한때지만 네이버를 제치고 시가총액 10위 자리에 터치하는 움직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을까? 인도 정부 관계자가 빅3 조선소를 잇따라서 방문했다고 합니다.
합니다. 그리고 그 빅3는 바로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HD, 현대중공업입니다. 그리고 이 순서로 방문을 했다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현지에 조선소를 설립을 하고 기술 이전, 협력 가능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500척의 선대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2,500척까지 늘리겠다라는 계획도 함께 발표를 했었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1,000척의 신규 상선 확보를 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한국조선에 거래를 제한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퍼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도 이야기도 다시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부 차원에서 조선산업 정책 2.0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 글로벌 22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2030년까지 10위, 2047년에는 5위를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죠. 이 목표를 이뤄내기 위해서 메가조선 단지를 설립하겠다라는 계획도 함께 꺼내놨습니다. 이 계획을 잘 시행하기 위해서는 한국이라든지 일본과 같은 이런 조선 강국의 업체들과 함께 협력을 하고 또 투자 유치를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인도 정부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도 이야기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덧 중국 선박 건조 능력이 훌쩍 자라나게 돼서 미국의 232배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현저한 차이 속에서 중국에 견줄 수 있는 우리 한국과의 협력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국제 무역에 사용되는 선적 선박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80척밖에 보유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5,500척이나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간극을 미국은 빠르게 줄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최근에 새롭게 법안을 발의를 하게 됩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10년 내에 250척을 늘려서 전략 상선단을 운영하겠다라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 전략 상선단이 미국에서 건조한 상선만으로 구성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법안에 따라서 외국에서 건조를 하는 상선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허락해주겠다라는 내용도 이 법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돈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요. 무역 선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외국에서 만약에 수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수리비의 50%를 세금으로 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새롭게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50%를 넘어서서 70%까지 세금을 부과할 것이며 중국과 같은 우려국가에서 만약에 수리를 하게 된다면 무려 200%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전략 상선단에 참가하는 선박이라든지 선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수리를 하게 돼도 그 세금을 면제해주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법안이 만약에 통과를 하게 된다면 미국 선박들이 우리 한국에서 수리를 하는 경우의 수 그리고 횟수가 훨씬 더 증가할 수가 있겠죠. 자, 이 같은 소식 속에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6거래일 연속 상승세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10% 가깝게 날아오르는 모습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한화오션,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미포와 삼성중공업과 같은 종목들 나란히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이야기인데요. 현대차가 테슬라 충전 어댑터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 1월 31일까지 전기차를 구매하거나 혹은 리스를 하는 북미 고객들에 한해서 NACS-DC 어댑터를 무료로 제공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지금 현재 GM이라든지 포드 같은 경우에는 이 어댑터를 유료로 판매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충전 어댑터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테슬라가 쓰는 충전구 방식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충전구에 딱 맞는 어댑터를 꽂으면 그러니까 무료로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어댑터를 꽂게 된다면 고속 충전기 테슬라의 슈퍼차저에서 충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는 북미 전기차 충전 시장 전부 다 테슬라가 점령
증명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실제로 테슬라의 슈퍼차저 같은 경우에는 북미 충전 전체 설비 중에서 무려 60%나 차지를 하고 있고요. 미국 전역에만 벌써 2만 개 이상이 설치됐다라는 이야기 퍼지게 됐습니다. 일단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사 고객의 충전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결단을 내렸다라고 코멘트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일각에서는 어댑터를 배포한다는 것 자체가 테슬라 충전소 운영 수익에 기여를 하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었고요. 이 같은 소식 속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7% 이상의 슈팅하면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 국내장에서도 전기차 충전 관련 종목들이 떠들썩하게 움직임 보였습니다. 휴맥스 같은 경우에는 장중 한때긴 했습니다만 상한가 터치하는 움직임 보였고요. 캐리부터 위츠까지 모두 다 날아올랐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윗꼬리를 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테마 탑3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전도체입니다.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전도성 구조체와 관련해서 특허를 국내 출원했다라는 이야기 전해졌죠. 퀀텀 에너지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상온 초전도체인 LK99를 개발했다라고 주장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소식 속에서 신성 델타테크와 CCS와 같은 종목들이 지금 현재 두 자릿수 강한 상승 탄력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로봇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AI가 자체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논의 중에 있다라는 이야기 전해졌고요. 우리 국내에서도 조선사들이 이제 로봇 도입을 조금 더 확대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도 함께 모여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HD 현대사무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미 50대의 협동 로봇을 투입했다라는 이야기 있으니까 체크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 여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정부가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해서 한시 무비자 제도 시범 시행을 검토 중에 있다라는 이야기 전했고요. 뿐만이 아니라 전자 여행 허가제 면제 역시도 연장할지 검토 중에 있다라는 이야기 속에 오늘 참 좋은 여행과 같은 종목들이 10% 가깝게 상승세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은혜로운 섹터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오이슈 시간에는요, 최근에 로레알이 닥터지 인수를 밝힌 바가 있었죠. 이렇게 투입되는 외국계 자본으로 인해서 K뷰티의 몸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일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자, 그러니까 다음 코너도 기대하쇼쇼쇼! 네, 은혜로운 섹터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시장 진단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 오늘 시장 굉장히 좀 조용한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대표님.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 줄 평으로 일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한 3거래일밖에 남지 않은 시장이 너무나도 재미가 없고 네. 네, 너무 시장이 고요합니다. 잔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장은 그냥 시장이 돌아가는 좀 모습을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여전히 체력이 약화가 많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럴 때일수록 내가 뭐 단기 매매에 좀 특화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수급 쏠림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좀 수월하실 수 있겠지만 단기 매매 자체에 나는 좀 맞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이 뉴스에 굉장히 빠르고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게 잘못돼서 박자가 좀 어긋나게 되다 보면 또 내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가 있고 또 하다 보면 비중이 계속 또 비중 확대하시는 분들 계셔서 맞아요. 단가 조절하려고 그러다가 또 굉장히 추세가 확 꺾여버리면 좀 안 좋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배당락입니다, 내일은. 그래서 수급 변동성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 매매 좀 유효한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장기 매매보다는 좀 단기 매매가 조금 더 알맞은 시장이다라고 좀 이해해 볼 수 있겠네요, 대표님. 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조선주를 내가 보유를 하고 네. 있다. 그러면 그런 종목들은 뭐 장기 보유 가능할 수 있겠고 네. 또 수출 관련돼서 우리가 트럼프 불확실성에 대해서 조금은
자유로운 섹터를 내가 담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이미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가지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오케이 하지만 내년 트럼프 정부가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서 아마 변화가 많이 생길 거예요. 굉장히 큰 변동성을 몰고 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변동성이 무조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여오는 그런 부분들이 좀 적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뭐 2차 전지나 반도체가 주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 강도가 더 강했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조정에 대한 부분들도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좀 더 명확한 시장의 색깔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현금을 지속해서 좀 가지고 있어야지 좋은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 비트코인 시장도 굉장히 등락이 심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쪽 관련돼서 또 투자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났다라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시세 너무 좋아서 미국 시장으로 여전히 아직도 계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수급이 부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시기에는 우리도 관망의 자세 또는 현금 확보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잘 지키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우리 국내 증시에 관한 전망치들 살펴봤고요. 그러면 대표님께서 오늘 시장은 어떤 이슈에 주목을 해주셨는지 한번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앞서도 이제 잠시 예고편으로 만나보긴 했었습니다. 우리 시장 그래도 희망이 있다면 어떤 이슈들에 좀 주목을 해볼까요, 대표님?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수출주들의 희망을 보자. 좀 걸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수출주는 정말 다양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가장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쪽이 조선 쪽이고 이 강달러 관련돼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섹터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도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선주들이 이미 왜 좋은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이미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종목들로 좀 고개를 돌려보면 최근 뭐 오징어 게임 관련돼서 음식료 섹터 중에서도 어떤 종목들 뭐 김밥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우양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에서 시세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더라고요. 뭐 제주 맥주도 있고 그런 종목들도 한번 우리나라 K푸드 관련돼서 오징어 게임이 가져올 열풍들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 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화장품 관련돼서 좀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네, 이거를 좀 공개를 했어야 되는데 외국 기업이 군침을 흘리고 있다. KBT 눈독 들이는 이유 보면 결국엔 제품의 경쟁력이 아닐까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로레알이 예전만큼 이렇게 막 흥행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사실. 예전에 우리가 미국에 가면 로레알 화장품이 쫙 깔려있을 정도로 저도 굉장히 많이 샀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즐겨 사용을 했었는데 요즘엔 우리나라 화장품이 더 가성비가 좋고 더 워낙 좋은 맞아요. 품질을 갖고 있는 제품이 많다 보니까 사실 굳이 해외 브랜드의 화장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역으로 해외 쪽에서 우리나라 화장품들을 마음에 들어서 인수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고 있고 이번에 닥터지 인수는 이런 부분들 그만큼 K뷰티 화장품의 기술력이 많이 올라왔고 해외에서 인정을 받고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조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관세라던가 이런 부분들 여전히 아예 뭐 해소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산업보다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관세에 대한 이슈가 물론 지켜봐야 되긴 합니다만 이 부분이 우리나라가 아직 미국의 침투율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그런 뭐 지금 10% 미만 거의 한 4% 정도밖에 점유율이 없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우리나라 측에서는 기회적으로 더 많은 점유율을 늘려나갈 수 있는 파이가 남아있다라고 보는 거고 미국 쪽에서는 우리나라 파이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 굳이 관세를 매기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도 또 우리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기술력적인 부분도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고 최근에 제닉이란 기업도 ODM, OEM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ODM, OEM 기업들의 기술력도 해외 쪽에서는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고 많은 러브콜도 같이 좀 오고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봐야 될 요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또 K 패션 쪽의 인수 이야기도 좀 나오면서 우리 이제 국내 산업 중에서 잘하고 있는 산업들은 지금 시장에도 집중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들이 또 들긴 하죠. 일단 해외 자본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우리 국내 기업에. 그것이 꼭 긍정적인 영향만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대표님. 지금은 약간 알려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K뷰티가 많이 알려져 있다. 세계에서 돌풍을 하고 있다. 근데 버프를 받기 위해서는 조금씩 이제 잘 되고 있을 때
어느 큰 기업이 뒤에서 더 강하게 밀어줬을 때 그 시너지와 영업력의 이런 활동들이 더 넓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은 필요한 구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시간이 더 지나서는 좀 그 부분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 K-뷰티 화장품이 지금 외국에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지만 여기로 오히려 버프를 받으면 더 좋은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사실은 주가의 반영이 시원하게 되면 참 좋겠어요. 근데 네. 그게 잘 안 되는 시장이잖아요. 네.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좀 화장품주 쪽으로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큰 호재 소식이 있음에도 화장품주 안에서 굉장히 선별적으로 봐야 될 필요성은 있어 보이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우리 연초에 화장품 관련된 모든 종목들이 진짜 시세가 강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강한 흐름이 거의 다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근데 이게 3분기가 되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아모레퍼시픽은 2분기 때부터 쇼크를 주긴 했지만 3분기 들어와서 한국콜마라든지 시장을 부합하지 못하는 실적을 보이는 기업들이 속속히 드러나기 시작을 했고 시장에서는 화장품이라고 다 잘 되는 건 아니다. 실적 부진한 기업들을 골라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팽배해졌고 그와 관련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시세의 그 희비가 너무나도 엇갈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는 예전에는 화장품 관련주 하면 매수했던 네. 수급적인 그게 안 요인들이 되죠. 붙었던 네. 시기가 아니라 이제는 사업 내용이라든지 이 회사가 얼만큼 사업을 어떤 쪽으로 영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도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원료적인 부분들 특히 화장품도 어쨌든 수입을 해서 원료를 가져오는 게 많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하다 보면 결국엔 이 부분도 부담으로 다가오는 네. 기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기업 내용 보고서를 좀 살펴보시면 원료가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는 기업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원료를 조달하는 기업이 있고 해외 쪽에서 조달해 오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가만히 두고 보면 주가에 다 반영이 됩니다. 특히 제닉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이제 그 다트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체크를 다 해봤는데 워낙 좋게 봤던 기업인데 그 기업을 더 좋게 봤던 이유는 원료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국내에서 거의 조달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하나하나 우리가 체크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선별을 해야 되는 건 중요한 것 같고 그 안에서 어떤 종목군들을 봐야 되는지는 대표님께서 또 많은 힌트들을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 앞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K-뷰티에서 K-패션 쪽으로의 모멘텀들이 옮겨갈 수 있을지 오늘 인수 소식들 사실은 저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제 주가적인 차원에서의 반응도는 뭐 그렇게까지 막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좀 이쪽 섹터도 넓혀서 우리가 봐도 좋을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패션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제 외국에서도 사실 패션은 그렇게 쉽게 따라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이제 문화적인 부분들, 이제 음식을 먹고 화장을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막 큰 돈을 들이지 않고서 시도 자체를 해볼 수는 있지만 옷을 구입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가지고 있던 패션 자체를 어느 드라마를 보고 어떤 컨텐츠를 보고 변화를 한다? 이거는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옷장 자체를 바꾸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맞아요. 있을 것 같고 또 컨텐츠는 우리나라 컨텐츠 뭐 패션 굉장히 좀 이쁘게 옷을 입고 나오는 배우들도 많긴 하지만 보통 얼굴에 시선이 가기 때문에 폐와 널이기 때문에 화장 쪽을 더 따라하고자 하는 그런 그쵸. 부분들이 많지 네.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미국 쪽에서 우리나라 패션 쪽이 굉장히 좀 시세를 가져갈 수 있다. 이거는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을까,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에 반영되는 모멘텀은 화장품 쪽이 조금 더 좋아 보인다라는 분석들도 함께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께서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군들 주목을 하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저희가 또 화장품주 잘 골라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대표님의 시선이 더욱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은? 여전히 강한 종목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시장의 수급이 부재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다 판단했을 때 시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주는 쪽은 이유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VT라는 종목을 다시 한번 최근에 살짝 눌렸어요. 네네네. 최근에 살짝 조정이 와서 지금 구간이 결코
사람들이 딱 봤을 때는 좀 아직도 고점이라고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화장품주들의 훈풍이 불어왔을 때 지금 가장 실적을 계속 경신을 하고 있고 최고의 실적을 경신하는 기업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이 내수 시장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견고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지금 중국, 미국, 동남아 모멘텀이 전부 다 있어요. 중국에서도 판로를 계속 확대를 하고 있고 지금 중국의 경기 부양책은 지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경기 부양책 관련돼서 기대를 했을 때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차라리 예전에 중국 쪽을 예전에 진입했던 회사들은 중국 모멘텀이 나와도 그렇게 버프를 받지 못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VT처럼 신규로 진입한 기업들은 이제 시작이고 그 기술력, 제품에 대한 기술력을 통해서 이미 다른 나라에서 검증을 많이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오히려 중국 쪽에서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온라인 쪽으로 코스트코에서 한 달 만에 완판이 됐대요. VT의 리들샷이.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오프라인으로도 이제 진출을 합니다. 얼타 뷰티에도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 온라인 매장에 입점을 내년에 하고요. 계속해서 판로를 확대를 하고 있고 생산 시설도 확대를 같이 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VT는 지금 가격대보다도 더 큰 시세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저도 니들샷을 아직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단발성으로 사용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묘하게 그 화장품이 계속 쓰게 만들어지더라고요. 단계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묘하게 이게 계속 쓰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꼭 다음 거 써야 될 것 같고 끊으면은 피부 안 좋아질 것 같고, 예, 그래서 이런 마케팅 효과도 굉장히 톡톡히 계속 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서 VT를 가장 좀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VT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목을 많이 받았던 부분들이지만 또 대표님께서 그럼에도 가지고 오신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의 이런 눌림의 시간들이 오히려 계속 이제 관심 있으셨던 분들한테는 매수의 기회가 좀 될 수 있을까요? 대표님? 네, 지금 39,750원의 주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저는 오늘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은 전고점 44,000원까지 도전해 보실 분들은 좀 단기적인, 중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좀 호흡 더 가져갈래. 왜냐하면 이제 시작이거든요. 미국하고 중국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44,000원을 넘어설 수 있는 가격대도 조금 시간이 걸려도 내년 뭐 실적 발표 이후 이런 때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또 가격 전략까지 받아봤고요.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도움 말씀 오늘도 고맙습니다. 마켓 쇼쇼쇼 오늘 1부 마지막 코너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우리 시장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까요? 오늘 비교적 조용한 시장입니다. 거래대금이 3조 그리고 2조 원밖에 되지 않는 시장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에서 또 다양한 희망을 찾아볼 수 있다면 그 안에서 종목과 섹터군들을 우리가 선별할 수 있다면 증권가의 시선도 여러분들 주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한 리포트들을 한번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자료부터 보면서 저희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에서는 두 가지의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올해 우리 증시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마감이 된다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럼 그 이후에는 상승으로 출발을 했다라는 통계적인 자료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증시를 우리가 좀 상방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시선들이 증권가에서도 나왔습니다. 1월 달 수익률 상위 스타일을 보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집계가 된 거고요. 통계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유의미하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년 1월 달에
달에 어떤 종목군들이 많은 수익률을 냈었을까요?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볼 텐데요. 여기 보이시면 이제 저 PBR 종목군들이 많은 수익률을 나타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실제로 저희가 많은 리포트들을 제시해 드리면서요. 저 PBR 관련 종목군들을 많이 언급해 드렸잖아요. 만약에 내년에 반등의 시나리오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개인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군들 역시도 시장에서 1월 달에는 좋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또 한 가지 시장의 힌트가 되실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외국인 쪽으로에 관한 순매수 상위 종목군들 역시도 1월 달 성적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12월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시장에 관한 시선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3개월 동안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군들도 1월 달의 성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군들 역시도 시장 1월 달 성적이 좋았다는 부분들에서 또 시장의 힌트들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반등 시나리오 그리고 하락의 시나리오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각각의 공략해야 될 섹터군들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기 전에요. 12월 달 한번 종목군들의 수익률들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통해서 살펴보실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지금 연말 들어서 이 종목군들 시장 대비해서의 수익률들을 좀 집계를 해보니까요. 파마 리서치와 동원산업 그리고 HD 현대미포와 오리원과 같은 우리 시장에서 수출주 그리고 수주가 많은 종목군들 위주로의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 종목군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반등의 시나리오가 성사가 된다면 이제는 이런 종목군들보다도요. 우리 시장에서는 저 PBR 종목군들과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게 조금 더 승률적으로 높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분석들이 시장에 나왔습니다. 코스피 대비한 시장의 종목 수익률만 보더라도 지금 시장을 알려주는 그러한 표이기도 한데요. 내년 시장에 관해서 상승의 시나리오를 본다면 우리 시장은 또 다른 포트폴리오로 재편상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들 이 리포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자료 보면서요. 우리가 지금 우리 시장을 저점이다, 이제 반등의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12월 달에 선행 EPS가 상승 반전됐다는 겁니다. 자, 이 EPS다라고 한다면 쉽게 이야기해서 한 주당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을 이야기하는데 이 EPS가 낮다라는 건 그만큼 주가가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있지 않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선행 EPS가 이제는 반등 구간에 올라섰다라고 지표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양한 관점들이 있긴 하지만 일단 중국의 경기 부양책 자체가 우리 국내 증시에 관한 수출 호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면서요. 선행 EPS 상승에 따라서 주가의 상방을 바라보는 증권가의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볼 텐데요. 연기금 쪽으로의 계속되는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8월 달부터 연기금은 5.8조 원가량을 매수했는데 실제로 연기금은 일정 비율 이상을 국내 주식을 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모아왔었지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연기금 쪽으로의 상승 압력들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들이 계속 대두가 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연기금이 사들이는 종목군들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주가 지수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선행 EPS 상승 반전에 한번 주목을 해보면서 이제는 우리 시장에서의 반등을 기다려봐도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적인 매크로적인 변수들이 조금 마무리가 된다면은 국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인 시선에서도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국내 주식을 주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 시점이 아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시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암울한 시장이지만 그래도 우리 시장의 내년도의 희망을 볼 수 있는 리포트들 같이 한번 체킹해봤습니다. 자, 이제는 저희가 암호화폐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코인 시장은 오늘 어떤 흐름들 이어져 오고 있을까요? 비트코인 시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오늘 시점에서는 98,000달러 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에 산타 랠리가 도래했었던 간밤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곧 정식적으로 취임이 되잖아요. 그 취임에 관한 기대감들 때문에 사실상 비트코인을 필두로 다양한 알트코인들도 상승이 일어났었던 간밤이었고요.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의견들이 공존하고 있긴 하지만요. 그래도 시장은 상방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비트코인 ETF에 관한 순유출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고요. 반면에 블랙록 측에 관한 계속되는 기관 유입들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알트코인 쪽으로 한번 시선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
시장에서 지금 보합을 나타내다가요. 마이너스 1.7%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3,434달러선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수급적으로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게요. 비트코인 쪽으로는 현물 ETF 유출, 그리고 이더리움 쪽으로는 현물 ETF에 관한 유입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치의 유입량들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의 가격이 수급에 받쳐주고 있지는 않았지만요. 이 수급이 계속 유입될 경우에 이더리움 쪽으로에 관한 가격 상방을 내다보는 시장의 시선도 많다는 거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리플 코인도 보겠는데요. 리플도 오늘 시장에서는 마이너스 1% 넘게 하락합니다. 대략 2%가량 하락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2.25달러선 나타내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다양한 기술적인 분석을 한번 분석해 보니까요. 2.5달러 선이 중요한 지지선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들도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솔라나 코인은 194달러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200달러선 아래쪽으로 현재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솔라나의 가격 상승의 여부들도 여러분들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른 알트코인들 보겠는데요. 밈코인 쪽으로도 반등세가 나와주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약세 구간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현재 마이너스 1.17% 하락세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밤에 그리고 주말 사이에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상승 여력들은 충분했었고요. 아시아 증시 개장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은 약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그래도 시장에는 긍정적인 방향성들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와 함께 또 암호화폐 시장까지도 살펴보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되셨을 시간이길 바라고요. 오늘 1부는 여기서 마쳐볼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또 마켓 쇼쇼쇼 2부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